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뭘 보낸 거야? 남편 김진우는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오지혜를 향해 이글거리는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마저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탁자 위 휴대폰 화면에서 시어머니에게 보낸 명품백 링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반나절이 넘도록 아무런 답장도 하다못해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는 것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고함은 이 정적을 산산조각 냈고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마치 폭탄처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마 액정이 깨지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 지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가녀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지난 6년간 시부모님께 헌신하며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애썼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남편의 이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집안의 이방인이었나? 내 진심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 지혜의 입술이 차갑게 말라붙었고 간신히 질문을 토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돼? 그 이유나 들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의 눈빛과 지혜의 눈빛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쏘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품백 하나로 시작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온 오해와 불신,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지독한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위태로운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진실을 밝혀내야만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 대신 비웃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친정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어디다 비빌 생각을 해? 그의 말은 칼날처럼 지혜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지혜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친정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6년 동안 내가 본 진우는 가면이었을까? 지혜는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 시댁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 박정숙의 인정을 받고자 애썼던 날들이 선명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물론 명절 음식 장만에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부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시댁일 때문에 병원에 제때 찾아뵙지 못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헌신하면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 진우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기 위해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늘 밝고
싹싹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토록 싸늘한 무시와 멸시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어머니 생신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들여 놓고. 지혜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복받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고 이건 당신 엄마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지혜의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의 헌신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을까? 지혜의 눈빛은 점차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 박정숙의 생신날은 지혜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과거의 한 장면처럼 부드럽게 전환되었습니다. 지혜는 아침부터 정성스레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식탁 위에 보기 좋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드느라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지혜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덕분에 호강하네. 고맙다, 지혜야. 박정숙의 따뜻한 한마디에 지혜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우 역시 어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지혜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수줍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정성껏 포장된 상자 안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과 몇 달간 아껴서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실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면 어쩌지? 시어머니 박정숙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게 다 뭐냐, 며느라기. 이런 비싼 걸 다. 박정숙은 주름진 손으로 가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한박 웃음은 그 어느 명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웃음을 보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혜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깨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친정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행복했던 기억은 마치 환영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지혜를 감쌌습니다. 지혜는 들뜬 마음으로 남편 진우에게 친정 엄마의 생신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엄마 생신인데 이번엔 근사한 외투 한 벌 사드리면 어떨까?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지혜의 말에 진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식사 한 끼면 됐지. 무슨 외투야? 그 비싼 걸 왜 사드려? 진우의 말은 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드리는 건 아깝지 않고 내 엄마에게는 외투 한 벌이 그렇게 아까울까? 지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는 명품백도 사드리지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 같아? 그리고 그때는 나도 당신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었어. 진우의 싸늘한 한마디는 지혜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마치 명품백 선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지난 6년간 시댁의 대소사를 제1처럼 챙기고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려 애썼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는 단순한 구두쇠를 넘어 지혜와 그녀의 친정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엄마와 당신 엄마를 구분했고 친정에는 한없이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혜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돌아가신 후 친정 엄마가 힘겹게 생계를 꾸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정을 외면하는 남편의 모습에 지혜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50만 원? 무슨 돈이 썩었어? 진우의 냉정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맞긴 한 걸까? 나의 친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지혜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배신감의 씨앗이 깊숙이 뿌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지혜는 이혼까지 각오하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함이 자리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지혜는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딩동. 벨을 누르자 잠시 후 시어머니 박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속에 감춰진 묘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혜는 차가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혜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주신 마음은 감사했지만 못 받겠습니다. 가방 돌려주세요. 지혜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뜻밖의 말에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명품백 말이에요. 다시 가져가고 싶어요. 사실 지혜가 시어머니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은 결혼 초의 일이었고 그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되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가방이 자신의 서운함과 분노를 대변하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 것 같아.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지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싸늘한 며느리의 말에도 시어머니 박정숙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거나 자신을 책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장롱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이 상황에서 가방을 돌려주실 리는 없을 텐데. 시어머니는 장롱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닿은 곳에는 낡고 바랜 가계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가계부는 세월의 덮개가 앉은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꺼내 탁자 위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른 수건으로 가계부 위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털어내는 먼지 속에서 지혜는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삶의 한 부분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지를 모두 털어낸 가계부를 말없이 지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가계부의 낡은 표지는 이미 색이 바래고 해져 있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가계부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가계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가계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낡은 가계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이 순간 지혜의 분노는 잠시 잊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아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가 펼쳐 보인 가계부의 낡은 페이지들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십 년간의 생활비, 아들 진우의 학비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페이지에서 시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과 절약의 시간이 가계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가계부의 낡은 종이 질감을 통해 시어머니의 땀과 눈물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문득 가슴 한쪽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내용은 지혜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돈댁 병원비 대납이라는 글씨가 꽤 여러 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금액과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돈댁 병원비, 설마 우리 친정을 말하는 건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갓집 생활비 보탬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이체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혜의 친정이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어려웠을 시절 시어머니가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남몰래 도와준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는 지혜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지혜의 친정을 도왔던 것입니다. 남편 진우조차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보냈던 명품백 링크, 그리고 그 후 남편과 벌였던 싸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깊고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가 선물한 명품백을 팔아 마지막 남은 빚을 청산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거대한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얽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어머니의 진심을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계부 앞에 무너져 내린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섣부른 오해와 바보 같은 자존심이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명품백 하나에 연연하며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 어머니는 내게 어떤 존재였는데. 지혜는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무릎 꿇고 오열하는 며느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어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혜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지혜야,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섭섭했던 거 다 이해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게 당연했지. 박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병원 신세를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진우에게 말하면 큰 반대가 있을까봐 몰래 도왔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그저 내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었어. 시어머니는 지혜가 선물한 명품백을 팔아 남은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혜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오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엉켜있던 오해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뒤늦게 시댁에 도착한 남편 김진우는 거실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아내 오지혜와 그녀를 안아주는 어머니 박정숙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사돈댁 병원비 대납, 처갓집 생활비 보탬이라는 글씨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어머니가 처가에 남몰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에 갇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어머니의 희생을 외면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머니는 이렇게 오랜 시간 홀로 감당하고 계셨는데 진우는 가계부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간신히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와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정숙은 우는 며느리와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은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다. 내가 준 가방보다 내가 우리 집안에 와준 게 나에겐 진짜 명품이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엉킨 실타래 같던 오해와 갈등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바뀌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는 남편 진우의 손을 잡았고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가족은 비로소 진심이라는 끈으로 단단하게 다시 묶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 심은 진심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웠던 거실에는 어느새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신 단란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레스토랑 안은 웃음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손목에는 명품백 대신 지혜가 직접 골라 선물한 예쁜 스카프가 매여 있었습니다. 스카프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박정숙은 그 스카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우는 장모님께 멋진 코트를 선물하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장모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든든하고 다정한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거닐며 진짜 모녀 같은 다정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명품이 있을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야. 그들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지혜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진우는 출근 전 꼭 지혜의 친정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먼저 나서서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그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귀한 보물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카메라는 양가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행복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따뜻한 미소를 자아내는 장면과 함께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